국회의장 이주영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잘 모으라는 국회의 상징이 돔입니다. 그 돔 아래 로텐더 홀에 서서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과 좌격음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회 법대로 운영이 되어야 마땅한데 국회법상 협의체입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에 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또 민생을 외면하는 그런 의사일정, 또 국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깡그리 무시한 의사 진행 등 온통 불법 천지입니다. 좌파 사회주의 독재를 완성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가 4+1입니까? 그들이 합법적인 교섭단체를 제치고 그들끼리 합의에 나서면 그것이 전부가 되는 이 무법 국회의 비통한 현실, 앞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회기 결정의 건도 본회의 안건이 분명합니다. 국회법에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멋대로 해석해서 의원의 고유 권한인 무제한 토론권을 박탈한 것은 형사상 직권 남용의 불법이 분명합니다.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 제안 설명권을 당연히 보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박탈한 이 조치도 불법 직권 남용입니다. 민생 법안을 깡그리 배제한 채 의석 더 나눠 먹겠다는 원칙도 명분도 없는 누더기 걸레 협작 선거법에만 온통 혈안이 되어서 온갖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규탄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냉정과 이성을 되찾고 입법부 수장답게 말끝마다 강조하시는 의회주의 정신에 따라서 국회 운영의 큰 축인 야당 자유한국당과 제대로 협의해서 의사 진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청와대와 집권당의 충견 노릇을 벗어날 자신이 없다면 의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정우택 의원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원유철 의원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셔야 하는
이 뜻깊은 날에 대한민국에는 지금 두 개의 나쁜 크리스마스 선물이 배달 대기 중에 있어서 걱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김정은이 공언한 비핵화 회담과 관련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ICBM 발사 등 무력 도발이라는 나쁜 크리스마스 선물이 날라들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을 깨트리는 4+1이라는 정치 야합 괴물 협의체가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날치기 통과라는 나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민주당과 그 유성정당은 지금이라도 정치 야합으로 만들어낸 괴이한 선거법을 스스로 처리하고 재협상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주고받던 간에 우리 국민들께서 북핵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려야 할 것인데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능의 극치입니다.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북한 김정은 정권과 국내 정치 야합 세력인 1+4라는 괴물 협의체에서 만들어낸 나쁜 크리스마스 선물을 걱정하시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만개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기쁜 크리스마스 선물을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정우택 의원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스러운 성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는 극악무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밤에 선거법 기습 상정, 예산을 날치기 통과할 때부터 처리할 때부터 이미 예상은 했었지만은 민주주의를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또 민주주의를 버젓이 농간하는 저들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안건의 순서까지 기습적으로 앞당기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자행을 하고 또 제1야당의 이 항의의 귀를 막는 국회의장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 그대로 막장 코미디를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밥그릇 싸움한다는 국민의 지탄을 있는 상태에서도 국회의석 또 자리 욕심에 최소한의 이성도 또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이러한 모든 행태를 내팽겨 쳤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정과 정의도 필요 없다는 야만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심지어 야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끼어들어서 국회를 능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후세대들이 오늘의 이 역사를, 이 장면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겠습니까?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의 야합이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엄청난 오점을 찍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남기고 싶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국회 밖에서도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자력위원회가
결국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영구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혈세로 7천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고쳤지만 월성 1호기를 결국 폐쇄시키고 만 것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것에 대한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고, 또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원안위가 이것을 결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국회를 무시한 것이고 또 우리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두고 무법천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후반기에 갈수록 좀 더 잘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든지 밀어붙이고 말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현대판 독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이들의 정의로운 국민들 앞에 함께 반드시 함께 심판받고 말겠다는 다짐이 굳건해지는 오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유기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유기준 의원입니다. 민주당과 야합 세력들이 강제로 밀어붙인 선거제도와 공수처법이 그야말로 누더기 권례가 되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제1야당을 무시하고도 모자라 그 의석을 빼앗아 공수처법 통과에 손잡는 군소정당 등에 나눠주려는 여당의 꼼수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습상정한 선거법은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 50% 연동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하면 정당 득표를 아무리 많이 해도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오지 못하니 우리 당이 가장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민의에 어긋나는 일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선거법이 아닌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관철시키기 위한 잘못된 법을 만들고도 이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제1야당을 끝내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들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비례한국당을 따로 창당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실제 한 외부 전문가가 민주당 당직자 이원욱 민주당 원내부대표에게 보낸 문자에는 민주당도 비례당을 안 만들면 한국당이 거의 반을 쓸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합 세력들은 비례한국당 창당에 대해 회귀한 방식, 괴물, 꼼수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정작 누가 괴물이고 꼼수의 달인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비례한국당 창당이 민주당과 야합 세력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모색되자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창당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이는 정의당을 비롯한 야합 세력들의 반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개혁안이 아닌 의석수 싸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정치 야합의 결과이자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의 민낯과 군소정당의 이합전산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제1야당이 반대하는 선거법을 강제 통과시키겠다는 우매한 발상이 오늘의 상황을 자초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친문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 범죄 사실에도 판단의 근거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감찰 및 징계 무마 과정에 친문 인사들이 청탁이 개입된 사항을 다수 확보하고 관련 내용까지 영장에 적시했으며 중대한 비사실을 확인하고도 감찰 자체가 아예 없던 일로 정리된 배경에는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친문 인사들의 구명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관해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문 대통령의 측근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의혹투성이인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도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장 업무수첩에 조국 당내 경선 후보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도되고 송 전 부시장 수첩에 구체적 선거 전략 내용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 의혹에 대해 울산시장 후보 경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부당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정진석 의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서울 동부지법에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고 불렀던 유재수에 대해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정권의 2인자로 불리우곤 했던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징계 없다, 다른 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옷깃을 여미고 국민 앞에 참으로 겸허하게 반성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태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 여권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은 참으로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요. 논평을 마구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밑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아니, 사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 여당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아우성을 치면서 반응을 하는 겁니까? 왜 조국이라는 사람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밝힐 수 없는 속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청와대 대변인의 입장은 대통령의 입장과 같은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차분하게 기다리지 않고 마치 먼저 조국은 무죄다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오만함에 그칩니다. 시중에는 조국은 깃털에 불과하고 그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라는 이야기가 바다합니다. 법원의 경장을 기각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청와대와 여권은 지금부터라도 자중자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인사정책, 그야말로 적재적소의 인물들을 심사숙고해서 배치하지 않고 기용하지 아니하고 회전문 인사, 보훈 인사,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 얘기를 듣지 않아요. 아무리 야당과 국민들이 이런저런 지적을 해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거. 오만하고 교만한 겁니다. 오만하고 교만해지면 권력이 오만하고 교만해지면 오래 못 갑니다. 자, 이게 저는 특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이 갈수록 정말 점이 가경이다. 이 보훈 인사가 끈을 끊을 줄을 몰라요. 저는 그 수영선수 출신 그 최윤희 씨 문체부 차관 기억한 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최윤희 씨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아시아의 인어라 그래가지고 아시안 게임 2관왕 연이어서 금메달 딴 그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왜 문체부 차관으로 임명이 됐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대선 앞두고 그 여러 체육인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후보 지지 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죠. 이 최은희 씨는 말이죠,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두 아들을 미국에 조기 유학시켜서 거의 국내에 있지도 않았어요. 이런 분을 지지 선언했다 그래서 수천 명의 공직자들을 지휘해야 실무 책임자를 차관 역할을 맡긴다? 실무 행정의 총책임자인데 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공연히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공직사회에 불만이 막 들끓 있어서 그래요. 공직사회에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일해온 공직자들이 느끼는 사기 저하, 상실감, 망실감, 이런 게 지금 막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해가지고 차관자리 넘볼 수도 없는 입장인데, 야, 이런 인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정말 국가에 충성하면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네? 문체부 이처가는 이 체육 분야 말고도 관광 정책과 국민 소통 정책도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언제까지 이런 그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이런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김광민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2018년 7월 13일 아침 10시 장면입니다.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면서 첫마디 인사가 집권 1년차는 청와대 계절이고 2년차부터는 국회 계절로 만들어가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회는 민의의 꽃이지요. 꽃이자 최후의 보루이다 라고 하셨는데, 문희상 의장 집권 이후에 국회 계절이 아니라 청와대 본사에 여의도 민주지점의 집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당적 보유를 가질 수 없는 이유를 잘 아시겠다고 하시지만은 철저한 민주당원으로 사회를 보고 계십니다. 심손정박 전부 27석입니다.
27석과 129석의 민주당 합쳐서 156석으로 과반을 만들어 예산 통과시킨 이후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도하는 분은 문희상 의장입니다. 지시하는 분은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입니다. 그저께 토론을 주지 않고 끊는 과정, 또 찬성 토론을 민주당에서 시작하려 할 때 장내가 정리하면서 되지 못했을 때 고비고비마다 이인영 대표가 단상으로 올라옵니다. 그 옆에는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대표가 계셨고 이주영 개부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올라와서 문희상 의장께 한마디 합니다. 여당의 찬성 토론 중지시키십시오. 그러면은 이인영 대표 내려가시오. 내가 알아서 할 일이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내용을 처리해야 될 텐데 곧바로 여당의 찬성 토론을 중지시키는 그런 철저한 여의도 지점의 현상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참으로 걱정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이대로 성공을 한들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끈끈이 정의당한테 물어보고 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도 힘 빠지고 대통령도 힘 빠지고 민주당도 힘 빠지는 이런 정국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랬을 때 경제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좌파 사회주의 쪽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국민과 기업인은 하고 있습니다. 딱 두 번째, 민주당이 참으로 딱합니다. 민주당이라는 자동차가 그대로 주차하고 있는데 그대로 두 자리 주차 위반이고 달리 자리 속도 위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쟁차에서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면은 일당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말은 못 만든다고 하지만은 정의당 항의, 정의당이 무슨 묵계가 있을지도 모르죠.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은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동형 비례대표는 우리가 다른 나라, 작은 나라, 알바니아 같은 나라에서 보았듯이 1년하고 폐기 처분하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 의장석에 앉아 계시는 문희상 의장님께서는 오늘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말구유 마국간에서 낮디 낮은 자세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겸손하게 태어나셨는지 하는 것을 곰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재원 정책의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완수 총장님. 총장님 하시겠습니까? 안상수 의원님. 그럼 안상수 의원님 하시고, 의장님, 의장님 하시면서. 예, 그동안 우리 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선거법임을 수차례 경고하고, 만약에 이러한 선거제도를 계속 추진하고 또 국회에서 의결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정당을 설립할 것임을 경고해 왔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비례한국당이라는 정당이 실제 창당 중에 있어서 창당 준비
관계자분들과 접촉을 해보고 또 그분들의 주장을 종합해본 결과 우리 당이 함께 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독자적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친구들을 모아서 우리 자유한국당과 민주주의를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친구 정당인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새로 설립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온갖 허물을 퍼부으면서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또한 군소 정당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반헌법적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군소 정당들은 우리 당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역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모두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그들에게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 합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서 내일 선거법에 대한 표결이 있을 때는 새로운 수정 동의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서 의결함으로써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 설립을 저지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는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는 정신나간 그런 시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진짜 이성을 잃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법에 수정동의안은 수정안 원안과 관련성이 있는 수정동의안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성을 상실한 4+1 체제에서 호남의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서 인구 기준을 15개월 전으로 하지 않고 3년 평균으로 하려고 하던 이 시도가 바로 이런 수정동의안의 원칙에 밀려서 결국은 제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공천의 기준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는 정당은 지역구 후보자도 공천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지금 수정한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에는 전혀 있지도 않는 규정입니다. 이것을 새로 신설하겠다고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말상은 상식을 벗어난 정신을 잃은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당에게 너무 겁내지 마시고 국민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과 정치적 미래를 알려주시고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어서 의석을 확보할 생각을 하시고 제발 선거법을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악법으로 바꿔서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그러한 시도는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박완수 총장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문희상 의장의 막판식 국회 운영과 또 문재인 정권의 3대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국민 설명과 홍보를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내일 26일 11시에 전국 우리 자유한국당 시도당과 전 당협에서 일제히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 반부터 광화문에서 우리 애국 시민과 함께 잘못된 국회 운영, 2대 악법,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3대 국정농단에 대해서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 개최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는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